이제 단위화를 남겨놓고 있는 원경인데요. 남은 회차에서는 양녕대군이 폐위되는 과정과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는 과정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1화 예고편에서는 양녕대군이 궐에 기생을 들임으로써 원경과 태종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원경은 양녕대군이 왕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늘 생각해 오고 있었죠. 그런 반면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은 충녕대군이었는데요. 10화에서 원경이 충녕대군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넌 왕이 되고 싶은 게로구나라는 말이었죠. 이 말인즉슨 그가 임금이 될 자질을 갖추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원경과 이방원은 세자빈 간택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는데요. 이는 두 사람에게 있어 세자빈 간택의 기준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이방원은 왕권 강화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숙번 딸을 원했는데요. 하지만 원경은 정치적 목적만이 아니라 중전이라면 어머니 마음으로 백성들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죠. 이는 이후 세자빈에게 당부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몸은 궐 안에 있어도 시선은 항상 궐 밖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경은 두 사람을 사이에 두고 논란이 일자 두 사람에게 배를 짜는 대결을 시켰는데요. 그리고 우승한 사람을 세자빈으로 간택하겠다고 선언하죠. 두 사람은 3일 동안 누구와도 접견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는 공정한 시합을 위해 원경이 제시한 조건이었죠. 그런데 과연 공정하게 시합이 이루어질까요? 어쩌면 원경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걸 예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숙번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결국 이숙번 딸이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원경에 의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원경을 분노하게 하는 건 이것뿐만이 아니죠. 김씨 부인에게서 받은 반지를 몸종이 훔쳐갔다는 누명까지 씌워 그가 생을 마감하게 만드는 사실까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숙번 딸은 부정으로 탈락하고 김한로 딸이 세자빈으로 간택됩니다. 그런데 김한로 딸은 과연 행복한 세자빈이었을까요? 역사상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11화 예고편에서는 양녕대군이 궐에 기생을 들이는 것으로 한바탕 난리가 나는 듯 보이는데요. 왕의 자질이 없다며 폐위를 거론하는 원경이죠. 실제 양녕대군은 자유분방한 성격의 소유자인데요. 그런데 왕세자로서 덕목이나 예의범절에 있어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글읽기에 신경 쓰기보다는 유흥을 더 즐긴 것으로 보이죠. 이는 원경에게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유학자들을 비롯한 신하들 사이에서도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럼에도 이방원은 양녕대군의 보위를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처럼 형제들난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죠. 그래서 함께하던 무리들에게 벌을 주고 일부는 파직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반성은커녕 오히려 곡기를 끊으며 반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왕위 자리를 거부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죠. 11화 예고편에서 나온 기생은 어리라는 기생으로 보이는데요. 궐에서 밀회를 즐기다 태종에게 들키며 꾸지람을 듣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로 인해 세자빈의 친정아버지인 김한로가 문책을 당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김한로 집에 기생을 숨겨뒀던 것으로 보이죠. 더 경악스러운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그 어리라는 기생이 양녕대군의 아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가 자결하면서 스캔들을 넘어 왕실 게이트로 발전하게 되었죠.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태종은 분노하게 되죠. 그런데 양녕대군의 이 말은 태종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아바마마도 첩이 많으면서 왜 자신이 첩을 두는 것은 안 되냐는 것입니다. 이렇듯 양녕대군은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사사건건 태종에게 대들었던 것으로 보이죠. 결국 이렇게 양녕대군은 폐위되게 됩니다. 실제 태종도 후궁을 19명 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기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부전자전이 아닌가 싶죠. 사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이것이었는데요. 양녕대군이 기생과 놀아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세자빈 아버지 김한로였다는 것입니다.
세자빈에게는 이 부분이 더 수치스럽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사위가 여색을 즐기면 만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집에 숨겨두고 장소까지 제공했다니 말이죠. 원경이 세자빈 간택 당시 많은 이들이 김한로의 행실 때문에 우려했었는데요. 명나라 사신을 위해 베푼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영리말을 빼앗아 쓴 사건으로 탄핵을 받고 파면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명나라에 있을 당시 상업행위를 한 사건이 탄로나 탄핵을 받고 파직되기도 했죠. 그런데 양녕대군을 사위로 맞이하면서 판한성 부사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세자궁에 여자를 출입시킨 것이 문제되어 또다시 탄핵되며 직책을 몰수당하고 유배를 가게 되죠. 양녕대군의 이러한 방탄한 생활은 죽을 때까지 이어졌는데요. 태종과 원경이 죽고 세종의 즉위 후부터는 강도가 더 심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경악스러운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자신의 며느리까지 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충격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되어 있죠. 양녕대군은 69세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최고의 남봉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원경과 수성 부부인의 신세가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종이 외형적으로는 민씨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후궁을 많이 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색을 즐긴 듯 보입니다. 세자빈은 간택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양녕대군이 폐위되면서 자동 패빈이 된 것인데요. 그가 폐위가 된 것에 일조한 것이 아버지 김한로이죠. 그렇기에 심적 고통이 2배로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파에서는 태종의 총애를 받고 있는 채령이 궐을 나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는 원경이 궐을 비운 사이 채령이 인사에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채령은 원경의 몸종이었음에도 태종의 승은을 입은 후 두 사람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태종의 총애를 등에 업고 다른 후궁들에게도 갑질 아닌 갑질을 일삼아왔죠. 그러다 채령이 선을 넘어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원경이 믿고 신뢰하는 판수를 이숙번을 이용해 태종에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결국 판수는 태종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죠. 하지만 그 시기 또한 문제였는데요. 민무제가 죽고 동생들까지 유배간 상태에서 원경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죠. 그런 원경에게서 판수까지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로서는 도저히 채령을 용서할 수 없었죠. 이 일을 계기로 결국 원경은 채령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노릇한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원경이 궐을 비운 사이 채령이 주인 노릇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인사 개입까지 하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죠. 원경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며 찍소리도 못한 채 궐 밖으로 쫓겨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채령은 태종이 자신을 도와주리라 생각했을 텐데요. 그러나 그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중전말을 따르라는 것이었죠. 중전말대로 그를 벼랑 끝에 세운 건 자신이었는데요. 올라가는 건 어렵지만 내려오는 건 몇 초도 안 걸린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태종은 그토록 총애하는 채령을 버리고 왜 원경을 선택한 것일까요? 아마도 그의 신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가 여색을 좋아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죠. 그가 원경을 인정하는 것도 이 부분인데요. 권력이나 재물을 탐하기보다는 정도를 걷는다는 것이죠. 원경이 자신 집안보다 부족한 이방원과 결혼한 이유도 가치관이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자빈이 원경 같은 사람이면 좋겠다는 것도 이것과 맥을 같이 하죠. 그런데 실제 역사에서는 어땠을까요? 채령은 신빈신 씨라는 직책을 받았는데요. 드라마에서는 노비 출신으로 원경의 몸종으로 나오죠. 그러나 실제 그의 가문은 고려시대 명문사족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신돈의 횡포에 연루되면서 몰락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그는 뛰어난 미모와 지혜를 겸비한 것으로 나오죠. 그녀는 태종과 사이에서 10명의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가장 다산한 후궁으로 나오는데요. 태종의 총애를 받아 상당한 권세를 누린 것으로 나오죠. 또한 원경왕후 사후에는 4명 부를 총괄하며
많은 일을 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드라마에서처럼 그가 궐 밖으로 나갔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는데요. 재미를 가미하기 위한 설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태종이 세상을 떠난 후 신빈신 씨는 삭발을 한 채 문소전에서 불경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나오는데요. 태종을 위해 법화경을 정성스럽게 옮겨 적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로 보아 태종에 대한 마음이 깊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였을까요? 세종은 신빈신 씨 사망 후 비록 서모였지만 국모애준하는 예우를 해주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